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일반 기계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4과목, 4과목제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심냉, 서브제로라고 하죠. 서브제로 처리의 목적의 설명이 옳은 것은, 서브제로라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시험 중에서 시효 변경, 경화 처리야, 시효 변경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시효 변경 방지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낮은 온도, 일반적으로 잔류 오스테나이트 0도씨 이하의 온도로 냉각시키는 겁니다. 시효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잔류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그래서 냉각시켜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든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시효 변경 방지를 위해서 마이너스 0도 이하로 내려서 잔류 오스테나이트 상태를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얻는 것을 심냉 처리라고 해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 중에 심냉이라는 부분이 많이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탄소광에 함유된 인은 상온치성이에요. 영양을 바르게 쓰는 상온치성. 답 4번입니다. 강도와 경도를 감소시키는 거 맞아요. 인이 들어가면. 그러나 상온치성이 더 큰 겁니다. 연신율을 감소시키고요. 강도 경도를 증가시키는 증가. 틀리죠? 증가시키고요. 연신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됩니다. 증가가 아니라. 결정력 미세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거칠어진다. 조대화된다. 미세화의 반대는 조대화입니다. 조대화. 결정력을 조대화시킨다. 상온치성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 2, 3번 왜 틀렸는지 알겠죠? 4번은 상온치성이 발생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겠죠. 일정 중량의 추를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 반발하는 높이 경도를 나타내는 것을 쇼화 경도라고 해요. 쇼화 경도. 알겠죠? 구를 갖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이 바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이 튀어 올라오는 높이를 재는 거예요. 튀어 올라오는 높이 이거를 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치에서 떨어뜨려서 튀어 올라오는 높이를 재는 이거를 갖다가 쇼화 경도라고 그래요. 많이 튀어 오르면 반발력이 크니까 경도가 크겠죠. 이게 더 많이 튀어 오르면. 적게 튀어 오르면 경도가 적죠. 이런 것을 쇼화 경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리넬이나 로크웰, 비커스 경도는 강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한 다이아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넬과 로크웰 경도는 강구를 작은 압입자라고 하는 강구를 표면에다가 금속 표면에 올려놓고 꽉 눌러요. 눌러가지고 그 자국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국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경도를 체크하는 것이 브리넬 또는 브리엘, 로크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이용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꽉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양을 체크하는 게 바로 비커스 경도라고 해요. 쇼화 경도는 강구를 떨어뜨려서 반발하는 높이 양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하는 것을 쇼화 경도라고 한다. 합금과 특성의 관계가 옳은 것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64번 문제죠.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규소강 같은 경우는 초내열성이라고 할 수 없죠. 다음 엘린강 내화학성. 엘린바라고 하면 내화학성 반응보다는 엘린바는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수축성이 아주, 그러니까 변화가 엘린강이나 엘린바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나 저걸 온도를 가한다 하더라도 열 팽창이 되지 않나. 내열성이 아주 강하다. 열에 대한 모넬 금속 같은 경우는 내식용으로 주로 많이 적용된다. 내열성.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스텔라이트 같은 경우도 강도적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크다는 것은 내마멸성, 강도가 매우 좋다는 거죠. 스텔라이트 같은. 규소강 초내열성 아니죠. 따라서 모넬금속 내식용이다. 표준용 고속도강 주 성분은 텅스텐이 주 성분이 18입니다.
따라서 탄소 18이는 다 틀리죠. 1번 아니면 3번인데요. 그 다음에 바나디움이 들어가고 니켈, 탄소 함량이 0.8, 0.9가 들어갑니다. 탄소 함량이 0.8에서 0.9. 니켈이 1%고요. 바나디움 4%. 이거네요. 따라서 답은 65번 같은 경우도, 65번이, 이거하고 바나디움 양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나디움이 1%예요. 크롬이 4%, 크롬이 4%. 여기 지금 빠졌네요. 탄소가 빠졌습니다. 탄소가, 제가 이걸 못 봤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에요. 뭐가 더 많이 들어간다?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 니켈인데, 순서대로 외워요.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이 퍼센테이지보다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거.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텅스텐 함량이 가장 많고, 크롬, 바나디움, 그 다음에 탄소.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HSS 강이라고 하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바이트 같은 데 적용되는데요. 고온의 온도에 잘 견디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 강이지만은 온도에 좀 취약합니다. 온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톱날이라든가 줄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고, 우리가 바이트에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바이트에 많이 쓰면은 내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바이트에 적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SS,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 합금계는 ESS. 이 두랄루민은 알구마망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구리, 알구, 마그네슘, 망간. 이 네 가지가 일반적인, 근데 여기는 극초라는 말입니다. 엑스트라 슈퍼라는 극초란 말이에요. 극초 두랄루민. 극초 두랄루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더 추가되는 게 있겠죠. 그럼 우선 먼저 찾아내 이렇게 알구, 마그네슘, 망간까지만 찾아내 봅시다. 알구, 마그네슘,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망간 없네요, 그죠? 알구, 망간 들어가 있는데 마그네슘 없네요. 알구, 망간 들어가 마그네슘 없네요. 알구, 마망, 알구 마망 들어가고 아연과 크롬이 더 추가됐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알구 마망은 두랄루민, 극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연과 크롬이 더 들어가죠. 알구 마망에다가, 이게 알루미늄의 이거 알자입니다. 구리의 구, 마그네슘의 마, 망간의 만, 알구 마망에다가 이거 두랄루민이에요. 아연과 크롬을 집어넣으면 극초 두랄루민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죠? 알구 마망, 극초 두랄루민. 검형 재료로서 경도와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소결을 합금은 경도와 내마모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힌트가 있죠. 초경 합금감입니다. 초경 합금. 경도 내마모성이 가장 좋은 거, 초경 합금. 고온의 온도에 또 잘 견디고, 또 초경 합금은 소결 합금입니다. 소결 합금. 코발트를 소결시켜요. 코발트 가루를 갖다가 가루를 입혀가지고 소결. 소결이란 말은 뭐죠? 구워낸다는 거예요. 구워낸다. 고온의 온도에다가 가열해가지고 굽습니다. 구워내는 거. 우리가 빵 굽듯이 구워내는 거예요. 구워낸다. 소결한다. 코발트 가루를 이용해서 내열성, 내마모성이 매우 좋은 요소이다. 그 초경 합금계에는 텅스텐, 탄화 텅스텐이 주로 들어갑니다. 탄화 텅스텐, 탄화 티탄, 탄화 티탄, 그다음에 탄화 이런 종류들. 조선 아변판으로 쓰이는 것으로 편석과 불순물이 가장 적죠. 이거는 킬드강이에요. 편석과 불순물이 가장 적은 금속은 뭐냐? 킬드강이죠. 이것은 이제 탈산작용을, 킬드강의 가장 큰 것은 완벽한 탈산작용이죠.
탈산작용, 산을 갖다 완전히 빼내니까 불순물이 적습니다. 그러나 수소나 이런 데 취성에 대한, 수소가 들어가면 금방 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탈산을 우리가 완전 탈산작용, 완벽한 탈산, 완전 탈산 작용을 하는 게 킬드각이다. 수소가 들어가면 헤어클랙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정강, 안정된 강이 뭐냐 물으면 킬드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철탄소 상태도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우리가 각 점들에 대한 거죠. 공석점이 제일 낮은 723도죠. 공정점, 포정점. 그러니까 공정점 같은 경우는 1130도가 되고요. 공정, 액체가 되는 지점이 1130도. 포정은 1490도가 넘어요. 순철의 자기 변태체는 763도가 됩니다. 이게 763도. 이건 720, 6도 이렇게 나오고. 공정은 1113도, 1130 몇 도 이렇게 나오죠. 1130도 참. 1130도. 이건 1490도 정도. 포정점. 완전 액체가 되는 거죠. 알아두면 좋죠. 가장 낮은 점은 공석점이 되겠습니다. 공석점. 특수강에서 합금 원소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합금 원소. 어떤 특수강에다가 어떤 원소를 투입을 해서 그 원소에 강인성을 부여한다거나 내열성을 강화하거나 내마모성을 증대시킨다거나 전자기적 특성을 갖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인장 강도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합금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합금을 하게 되면은 니켈 같은 경우는 강인성, 내식성, 니켈이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스테인리스 강이 바로 니켈이죠. 그래서 강인성, 또 내식성, 이런 데를 들어가죠. 그런 것을 묻고 있죠. 규소는 인성 증가, 저온 충격 저하. 규소 같은 경우는 인성을 증가시킨다. 규소는 경도와 인장 강도를 가지게 되고, 너무 많아지면은 규소가 너무 많아지면 내식성, 내열성을 증가시켜서 전자기적 성질을 향상시킨다. 이거는 그래서 전자기적 성질이 좋아진다. 내식성도 좋다. 성질 향상이라는 부분이죠. 바나디움과 티타늄 같은 경우는 전자기적 특성이다. 아니죠. 이건 강도적인 측면. 망간이나 텅스텐은 고온에 있어서 경도와 인장강도 증가가 되죠. 그래서 답은 70번 같은 경우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뭐다? 강도, 티타늄, 강도적인 측면이 있고요. 전자기적 성질은 규소가 전자기적 성질이 있고요. 니켈은 강인성과 내식성이 증가된다는 거. 망간이나 텅스텐은 고온의 온도에서 경도와 인장 강도를 매우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음 중 펌프에서 도출된 유량의 맥동을 흡수하고 토출은 압유를 축적하여 간헐적으로 요구하는 부하에 대하여 압유를 방출하여 펌프를 소경량화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부합의 압유를 방출하면서 펌프를 축적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험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뭐다? accumulate. 이렇게 펌프가 지나가면은 저장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 이게 유량 탱크라고 해요. 유량 저장 탱크가 바로 뭐다? accumulate다. 유량 저장 탱크가 accumulate. 그래서 유량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유량이 너무 오버되면은 또 유량을 또 어느 정도 유량을 채워주고, 너무 적으면은 유량이 다른 부분에 적으면은 여기에 있는 유량이 빠져나가서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유량을 축적하는 역할, 압유를 방출해서 펌프를, 그래서 여기들 어큐뮬레이터가 들어가면 펌프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형 경영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7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펌프의 토출 압력이 392 메가파스칼, 실제 토출 유량은 50리터 per minute이다. 이때 펌프의 회전
수는 1000rpm, 소비 동력이 3.68kW라면 펌프의 전 효율은, 펌프 효율 공식이 있어요. 효율 공식에는 소비 동력분의 펌프 동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효율은 뭐다? 소비 동력분의, 원래 소비 동력, 이론 동력이죠. 소비 동력이 이론 동력, 소비 동력분의 실제 동력, 펌프 동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소비 동력은 이론 동력이 됩니다. 이론 동력이 되고, 펌프 동력은 실제 동력이라고 하면 돼요. 실제 동력이 된다. 이론 동력분의 실제 동력, 소비 동력분의 펌프 동력, 이렇게 하는 게 효율이다. 이미 나와 있는 게 소비 동력이 나와 있죠. 얼마가 나와 있어요? 3.68이라고 했고요. 3.68. 소비 동력이 3.68이라고. 펌프 동력은 우리 구해야 되겠죠. 펌프 동력은 동력 구하는 공식에 감마 QH라는 공식이 있죠. 감마 QH. PQ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는 뭐야? 압력 P에다가 Q를 곱해도 돼요. 감마 QH, PQ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 QH나 PQ라는 공식을, 감마 H가 P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PQ라는 공식을 이용했네요. 3.8 PQ. 이미 이 P라는 압력 나와 있죠. 유량 나와 있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 그 다음 곱하기 100이 되죠. 효율이니까. 우리가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이니까. (3.68분의) P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네요.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킬로와트 단위가 되니까요. 메가는 킬로하고 어떤 차이예요? 10의 3승을 해야 되겠죠. 메가로 바꾸려면, 킬로로 바꾸려면은 3.92가 392가 되니까 3.9이네요. 3.92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이 되죠. 10의 3승.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킬로로 바뀌니까요. 킬로로 바꿔줘야 돼요. 킬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Q라는 부분을 보죠. 유량 Q는 제대로 나온지. 리트 퍼 미닛이에요.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50 리트 퍼 미닛이라고 했는데, 이걸 바꾸면은 메타 3성으로 바꿔야죠. 1리트는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의 3성이 됩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 3성분의, 그 다음에 1분은 몇 초? 60세카. 따라서, 분 대신에 60세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60세카.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으면 60은 다운돼 내려오죠. 곱하기 60 나누고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거 구해주면은 곱하기 100이죠. 곱하기 100 하면은 이거 구해주면은 우리가 효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보니까 88.8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단위 조심해야 돼요. 메가파스칼 단위고, 이거 킬로 단위이기 때문에 10의 3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배관용 프렌지 등과 같이 정지 부분이 밀봉되어 있는 실의 총칭으로 정지용 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게스킷이라는 게 있고요. 패킹 실인데, 이거는 정지용이 아니라 운동용 실이라고 그래요. 운동용 실. 이 패킹은, 운동용 실은 주로 펌프에 많이 들어가죠. 펌프에 들어간 운동용 실. 게스킷은 정지 실이니까요. 어떤 케이스, 그러니까 뭐 어떤 탱크라든가 이런 거, 탱크에 주로 많이 들어가요. 탱크에 많이 게스킷이. 정지 부분 실은 게스킷, 운동용 실은 패킹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운동용 실은 패킹이라고 하고 정지 부분 실은 게스킷이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초크라는 것은 목이 이렇게 가늘어지는 걸 초크라 그래요. 이렇게 목이 가늘어지는 걸 초크라. 넓은 간에서 좁은 간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초크라 그래요. 초크. 그다음에 슬리브는 이렇게 소매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파이프 보면 이런 파이프 스웨이징 하죠. 파이프의 유니트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으면 이 호수를
파이프하고 연결해서 꽉 눌러줘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꽉 압력을 줘서 누르는 것을 스웨이징이에요. 스웨이징. 자, 압력을 줘서 누른다. 알루미늄 같은 거 눌러가지고 만드는 거. 이걸 스웨이징이라. 다음에 또 슬리브라고 하면 이것도 소매처럼 내리는 것을 슬리브라고 그래요. 슬리브. 액추에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기 베어링의 일종이다. 액추에이터. 유체에서 전기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한다. 압력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아니죠.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는 기기다 이 말이죠.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나 기계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는 운동 직접 유체를 이용해 가지고 유체를 이용해서 피스톤이나 이런 걸 액추에이터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스톤을 눌러 가지고 유체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유체 에너지를 위해서 기계적 일을 하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다. 점성계수라는 것은 뭐냐? coefficient of viscosity. 점성계수. 기름의 중요한 성질이다. 점성이 지나치게 클 경우 유압기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점성이 지나치다 그러면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유체 이동을 방해한다, 막는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전달에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동 저항이 지나치게 크지 그렇죠. 어떤 유체가 못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끈적끈적한 유체 이건 뭐다? 끈적거린다,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점성이 크다, 끈적끈적하다. 유동 저항이 커지죠. 마찰에 대한 동력 손실이 증가돼요. 끈적끈적한 유체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유체가 마찰이 심하게 되니까 동력 손실이 된다. 부품 사이 윤활 작용을 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끈적끈적하면 윤활 작용이 잘 된다. 예. 잘 된다. 답이 3번 틀렸어요. 밸브나 파이프를 통과할 때 압력 손실이 커진다. 그렇죠? 따라서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이런 점성 계수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유압 모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유압 모터에는 무슨 기어 모터 있죠. 기어 모터 중에는 주로 우리가 기어 모터를 쓰는 것은 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할 때 기어 모터를 압력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인 모터라는 것은 베인 로타리 타입 편심 모터를 적용해 가지고 유체가 들어오면은 빠른 속도로 유체를 이동시키기는 하나 단점은 뭐다? 장점은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베인을 이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많은 양의 유량을 이동하기는 힘들다. 회전 피스톤 모터는 많은 양의 유량을 이동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유체가 뭡니까? 유체 유동이 심하다 그러죠. 압력 변화가 거기에 생길 수가 있어요. 밀었다가 당겼다 할 때 압력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사 모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사 모터.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잼구, restriction이라는 거예요. 잼구는 구속이란, 우리 영어로 하면 구속이라는 뜻이죠. 구속. 그래서 단면 치수에 비교적 짧은 잼구다. 구속을 시킨 오리피스를 말하는 거예요. 잼구. 이렇게 관이 가다가 이렇게 딱 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요런 관. 요런 관 타입. 요런 게 바로 유체가 지나가면서 관이 좁아지는 형태. 잼구라고 그러죠. 뭐 촉 현상이라는 것은 오리피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촉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 근데 오리피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바로 축소. 이게 오리피스 타입이에요. 확대, 축소, 확대되면은 이거는 초크라고 그래요. 따라서 짧은 잼구라고 했으니까요. 오리피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77번 풀었습니다. 다음 중 상시 개방형 밸브는 언제나 항상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데 관 내는 확대 축소관으로 되는 거죠. 압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확대했다가 축소관으로 하는 가마 밸브의 항입니다. 개방형 밸브는 이런 것들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릴리프 밸브나 이런 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밸브를 조절. 시퀀스도 1단, 2단, 3단 단별 조절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만 가마 밸브는 통로가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마 밸브로 한다. 항상 개방형이다. 1번입니다. 79번. 유압 장치에서 실시하는 플러싱을 하게 되면 유압 내에 찌꺼기나 이런 걸 깨끗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주거나 완전히 닦아주는 역할. 플러싱, 씻는다, 닦아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말이 들어가는 되겠죠. 플러싱하는 방법, 플러싱 오일을 사용하는 오일을 이용해 가지고 굳어 있는 다른 오일들을 녹여준다거나 산세한다는 거죠. 세척을 한다는 산세한다. 세척을 하는데 산을 가지고 세척시키는 거예요. 플러싱은 유압 장치의 배관 개통과 시스템 구성에 사용되는 유압 기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플러싱 작업을 할 때 플러싱 유의 온도도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야 돼요. 플러싱을 하려면 낮은 온도에서 플러싱이 잘 안 되죠. 시스템 유한 온도보다 낮다 그랬죠. 이거 틀렸어요. 높은 온도에서 해야만 잘 닦여진다. 플러싱 작업 유압 기기를 처음 실시했을 때는 유압 작동율을 교환할 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설비의 운전 이런 것도 전부 다 플러싱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리지만 온도가 낮다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게 해야 돼요. 20, 30도 높게. 80번. 스톤 부하가 급격하게 제거되었을 때 피스톤이 급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속도 제어 회로에 가장 적합한 것은 카운터 밸런스 회로죠. 밸런스 회로. 이거는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막 피스톤이 확 그냥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서 한번 속도를 꽉 제어해가지고 다시 아니면은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줄 때는 그냥 팍 때리지만은 서서히 와서 서서히 속도를 제어해가지고 놔야 되는 이런 경우는 카운터 밸런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카운터 밸런스.